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계속적으로 N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다 만나 있어요. 지금 일자죠. 거의 일자로 좀 만나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떤 부분이,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왔을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 받았고 많이 공부 중입니다.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회가 되고,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먼저 드립니다. 이전에 봐주셨던 분들, 기존에 봐주셨던 분들은 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또 심화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받아보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무료로 드립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 받아보시길 바래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3,025원입니다. 그리고 저가는 2,980원, 그리고 지금은 3,025원이에요. 0.60 끌어올립니다. 또 장중에 또 3,000원을 깼어요. 깼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립니다. 자, 이건 우리는 뭐 가지고 노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지키고 한다. 정말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죠. 이 라인이. 이 라인을 지키고 가고 있고, 이 라인을 또 이거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이 박스권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지켜내고 여기서 힘을 모아오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 자금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금이. 어디에서? 미 증시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 빠져나오고, 오늘은 좀 야간 선물은 좋아요. 지금 현재 시간은 7시인데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들어보면 좀 잠깐만요. 자, 보시면 미 야간 선물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좋죠. 지금 좋게 흘러갑니다. 지금 7시 10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US 30부터 US 2000까지 모든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곧 10시 30분에 열릴 현물 시장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고, 또 중요하게 본 건 제가 이거라 그랬죠. S&P 500 빅스 지수. 이것은 공포 지수예요. 이게 얘가 올라가면 시장이 좀 내려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현물 시장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분이 이제 뭐 물론 10시 30분에 열려봐야 알겠죠. 열려봐야 알겠지만 열린 후는 좀 더, 어제 이 상당한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S&P 500 지수가 계속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이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야간 선물 지수는 좋아요. 좋고, 지금 우리 가상 자산도 좋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증시가 또 폭락을 했고, 폭락해서 이제는 수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금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오늘은 자금 이동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금 이동이 되고 있고, 이 자금 이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간다. 금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증시에서 나온 자금들이 지금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나 이 지금 미국 증시나 거래대금이 없죠. 뭐 우리나라 국장도 마찬가지고 거래대금이 많이 없습니다. 쫙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쫙 빼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금이 나왔어요. 이 자금은 왜 나옵니까? 당연히 이것은 투자 자금인데 투자를 해야지 돼요. 그냥 어디 뭐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금으로 이 분류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금값이 치솟고 있어요. 연일목 최고치를 경신하죠. 그런데 이 자금이 금에만 쏠릴까? 아니죠. 또 다른 금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디지털 금이라고. 바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우리 코인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그래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금값이 되면 이제는 금값에서 수익된 것이 바로 이쪽으로 온다.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자금 이동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증시가 오늘 좋아진다면 뭐 어느 정도는 또 좀 주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어제부터 우리 야간 시장이 열릴 때부터 비트코인부터 메이저들이 다 좋은 흐름이 왔죠.
좋은 흐름이 왔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장이 좋아지겠느냐? 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눌렸다가도 끌어올리는 현재 이 리플 상황들 봐도 이게 우리를 막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죠. 눌렸다가도 끌어올리면서 본 궤도를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 근데 난 지금 이 거래 대금이 좀 2억 8천 정도 되고 있는데 2억 8, 2,800억이죠. 2억 2,800억 정도 움직이는데 뭐 불과 몇 달 전만 한 달 전만 해도 1조가 넘게 움직였던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XRP가. 그만큼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하느냐.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예를 드려봤는데 살짝만 또 건드려도요. 살짝만 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빼지는 것 같아요. 살짝만 끌어올려도 엄청난 폭등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까지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리플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멘텀을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CBDC가 있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CBDC는 XRP로 통한다. CBDC 100이면 한 100명 물어보면 한 90명은 CBDC 하면 뭐예요? 하면 XRP라고 말을 해요. 리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정도로 그만큼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디지털 화폐죠. 중추적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 CBD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개발에 성공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XRP가 당연히 흐름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이것은 RLUSD로 통하고 리플 USD로 통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리플의 핵심 모멘텀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리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끌어올리니까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상승력을 보여주니까 같이 상승이 되니까 라는 겁니다. 이 CBDC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계가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 연동일 알겠지만 이것은 미국이 밉니다. 미국 전체가. 미국의 뭐 연준부터 트럼프도 개발한다 하죠. USD 원을.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나라예요. 그래야 이 CBDC는 왜 싫어하냐면 미국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까봐. 미국의 기축통화죠.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죠. 달러인데 이게 이 CBDC를 개발하고 CBDC를 사용하는 순간 달러 사용이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알고 가시면 좋고 그래서 미국은 어떤 걸 민다? 코인을 미는데도 스테이블 코인을 민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개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리플은 이 모멘텀이 리플이 문 닫지 않는 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죠. 이것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은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치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고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ETF죠. 지금 오늘 가장 반가운 소식 코인베이스에서 무기한 선물 상장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소식이죠. 엄청난 호재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가요.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 8월 달에 이 안넬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플한테 상당히 좋게 내렸죠. 20억 달러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로 줄이면서 이 법원이 판결을 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20%좀 올랐나요? 25% 정도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죠. 그리고 횡보를 그렸습니다. 횡보를 그리고 나서 폭등을 했어요.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보면 됐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나왔는데도 법으로서 이겼다라는 뭐 호재가 나왔죠. 20억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 줄었으니까. 근데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다. 그런데 움직였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트럼프의 당선이었습니다. 트럼프 그때는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폭등력을 시장에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ETF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투쿠리움의 2X롱 ETF가 상당히 지금 호응을 이뤄내고 있죠. 이뤄내고 있는 부분. 여기에 또 오늘 30날 바로 이 프로시어즈에서 또 레버리지 ETF를 또 출시합니다. 리플.
출시하고 이런 부분 또 여기에 해시키 펀드도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코인베이스의 선물 상장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고래들이 누릅니다.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나서 ETF 본격적인 현물 ETF가 나오는 순간 폭발합니다. 이게 또 날짜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ETF 5월 22일이죠. 5월 22일 날 바로 그레스케일이 처음에 작년에 트러스트 XRP를 출시하고 나서 이것을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ETF 현물 ETF로 전환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마감 기한이 5월 22일이에요. 5월 22일. 그렇다는 것은 4월은 이렇게 가고 5월에 ETF의 시작이 알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이것도 한 차례 연기된 겁니다. 원래 이 SEC가 연기를 한 번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됐고 여기에 지금 SEC의 새로운 위원장이 왔어요. 뭐 물론 전에 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 레키스가.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ETF의 시계는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이건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르고 있는 겁니다. ETF가 나오기 전에 지금 상당히 누르고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는 이 눌림이 왜 누를까요? 매집하기 위해서요. 매집을 하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게 너무 심상치가 않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완벽한 강세장이 올 때 이러한 경우가 옵니다. 완벽한 이평선 모두 다 만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폭발한다. 그 전에 담아놓으셔라.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BD 올라가는 얘기가 이렇게 길었네요. 뭐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CBDC, 스테이블코인, ETF. 그런 다음에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법적인 공방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끝났다고도 보는 거죠. 근데 이 법적 공방은 이미 재료가 소멸됐다 봐요, 저는. 재료가 거의 사라졌다 봅니다.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바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바로 벌금. 이 벌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죠. 이 벌금. 벌금은 낼 건데 어떻게 내느냐예요. 어떻게. 달러로 내느냐. 지금 5천만 달러로 합의를 봤죠. 5천만 달러로. 5천만 달러로 합의를 봤는데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5천만 달러를 더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XRP로 내겠다. 협상하자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요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있었잖아요.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트럼프가 비축 자산을 얘기한 거예요. 5가지의 코인을 얘기했죠. 에이다, 그리고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의 XRP,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5가지의 코인을 딱 얘기했어요. 이 5가지의 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갈 것이라고 트럼프가 말을 했던 부분. 그리고 바로 정정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이 비축 자산으로 간다는 거 한마디 이렇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쌌죠. 그냥 40% 이때 리플은 30%였나요?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솔라나가 가장 크게 올라갔고 이런 부분에서 XRP가 지금 전략 준비금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1억 달러어치의 XRP를 미국이 받아준다면 미국은 이득이죠. 5천만 달러를 더 받으니까. 근데 현금이 아니라 XRP로 받는 거죠. 이런 만큼 당연히 미국은 이것을 1억 달러어치의 XRP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치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3가지만 알고 가도 우리가 리플을 왜 투자하는지를 아는 거죠. CBDC 이것은 또 이렇게 보여야 낫겠죠. CBDC 그리고 ETF 그리고 이 법적으로 벌금 이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에 그 이후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 XRP이기 때문에 입이 닳도록 24시간 내내 리플 얘기만 하라 해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멘텀이 충분한 XRP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죠. 자, 그러면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는지 이 소식만 전하고 또 영상을 또 마무리합니다. 자, 또 이건 뭡니까? 또 이 리플은 새로운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에는 SEC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SEC가 아닌 다른 곳에 또 법적인 소송전이 있느냐? 내용 좀 볼게요. XRP 솔라나 에이다는 이 사건의 증권으로 간주되는 잘 알려진 알뜰물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점을 보면 뭐예요? 리플의 이 토큰은 오리건주의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름이 밝혀졌고 이 빌 모건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은 또 과거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지도 않고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 좀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XRP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나왔어요. 리플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헤드라인 장식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리플 소식이고, 자, 이런 둘러싼 뉴스가 지지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최근에 이 오리건 법무장관, 에이지라고 하는 이 미국의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 회사의 클스 보도에 이 토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왔고, 이 주의 최고 법률 책임자 XRP, 솔라나, 에이다, 뭐 링크, 또 유니 여기 이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고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또 이게 이 소송에서 이를 암호화폐 증권이라고 지칭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 여기에서 또 오리건 에이지의 공격이 지역사회 전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적으로 마무리가 좋게 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 한번 쫙 고춧가루를 뿌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리플의 법적 투쟁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유명한 저명한 법률 평론가 빌 모건이요. 이 소송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게 뭐냐라는 거죠. 또 이거에 또 오리건주의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가 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을 고소한 후에 코인베이스가 XRP를 플랫폼에서 상장 폐지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인베이스 가장 먼저 상장 폐지하고 가장 먼저 무기한 선물 상장에 들어갔다. 아이러니하죠. 이 코인베이스는 정부의 정말 친화적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상당히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 코인베이스죠.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리플 2차 이 법률 전쟁이 나온 거죠. 2차 이 매각의 투자 계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법원 판결에 대해 자산이 거래를 다시 활성화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이 코인베이스는 과거에 SEC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을 유의하면 중요하고, 이 분이 약 2년 전에 이 기관은 거래소를 상대로 101페이지 분량의 소송을 제기했고, 또 하위 테스트라고 여기를 통과한 것으로 또 추정되는 특정 암호화폐를 자사 플랫폼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거법을 위반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였고요. 자, 이번 사건에서 증권으로 분류된 대형주 알트코인에는 솔라나, 에이다, 매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XRP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부분, 또 SEC가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산업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수많은 디지털 자산 기관과의 법적 분쟁을 종식을 시켰다는 부분, 또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중에 하나죠. SEC가 기각을 했어요. SEC는 아무래도 가장 인기 있는 사건 리플에 대한 소송이 아직 공식 결의가 기다리고 있는 현재 시점, 이것도 우리가 가면 좋고요. 그리고 리플 대 SEC 전선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가 뭐지? 전쟁이니까요. 어, 전쟁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지난달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 최근 항소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송의 효과적인 종말을 알렸고요. 또 이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르티는 나중에 이 사실을 그대로 확인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까지 줄었다는 것도 확인해줬죠. 또 이 질질 끌었던 4년을 넘게 질질 끌었던 사건의 종결이 재빨리 축하를 했고, 또 이런 싸움이 역사 일부가 되기 전에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이제는 마지막 소송 종료가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딱 하나만 남아 있는 부분. 항소도 중단하기로 했죠. 항소 중단하면서 60일, 이 60일이라는 시간을 벌어들였고, 60일 안에는 양측은 이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 사건이 공식적인 해결에 더 가까워졌지만요. 또 증권 규제 당국이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던 부분. 하지만 이 공식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SEC와 XRP 간에 같은 서류를 냈어요. 잠시 보류해달라 항소를. 그러면서 60일의 유예 기간을 얻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좋은 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좋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 번 더 해보면서 영상을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바로 속보가 나오면 영상 계속적으로 제작, 그리고 또 정보방은 계속적으로 제가 잠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정보가 올라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정보를 받으셔야죠. 정보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보는 중요하고요.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매매 관점에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두 가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비중을 왜 나눠야 됩니까? 바로 이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시드머니와 현금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은요 오늘도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완벽한 N자 반등을 그리면서 가죠. 이런 눌림을 확 눌리면서 갑니다. 이런 눌림목이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시장은 그러면 우리가 시드머니가 만들어 놨다면 비중을 잘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놨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단가 낮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온다? 수익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고 이거를 잡아 드릴 거예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타이밍 싸움이죠. 타이밍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파일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하는 저 파일코인 뉴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